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캔의 한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벌써 새해가 들어서 가지고요. 새로운 또 이 두 번째 월요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자정을 훨씬 넘겼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도 이제 북한의 도발 관련 뉴스를 가지고 맨 먼저 시작했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지금 연거푸 3일간 5, 6, 7 3일간요. 연쇄 지금 이제 포격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정말 참 연초부터 말이죠. 이 김정은답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 왜 김정은답다고 하느냐? 김정은이가 지금 되게 급하거든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남남 갈등도 해야 되겠고, 한미 이간도 해야 되겠고, 또 한일 간도 이간시켜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총선에도 개입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제 내부적으로 체제 이완 현상이 나타나니까 요것도 또 단도를 해야 되겠고, 이런 복합적 의도하에 연일 이렇게 퍼붓는 것 같아요. 자, 우리도 이제 보복훈련을 첫날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지금 안 하고 있는데요. 왜 안 하고 있는지도 한번 여러분들께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자, 이런 이제 북한의 도발이 이제 상시화된 거,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이렇게 연속 3일간을 대대적으로 지금 이제 도발을 하고 있어요. 매우 이례적인 것인데, 이게 이제 지금 NLA 있는 우리 연평도, 백령도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보니까 이게 지키는 부대가 이제 우리 해병대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 조선일보에서요. 역시 대한민국 해병대는 해병대다. 그래서 이 해병대 현역은 물론이고 예비역들한테 상당히 신나게 하는 그런 칼럼 하나를 지금 싣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 해병대는 해병대다. 해병대가 해병대했다. 이런 그 지금 제하에 그 칼럼이 써 있는데요. 노석도 기자가 쓴 글입니다. 상당히 재미있게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는 지금, 뉴델리의 유군일 논설위원이, 이번에 이제 한동훈, 이 비대위원장한테 김정수가 이제 인사 받지도 않고 싹 패싱해버렸잖아요. 요거와 관련해서 일종의 이제 어드바이스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경멸당하지 말라. 예. 더 이상 경멸당하지 말라. 당당하게 딱 버텨라 이런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시간이 되면요, 이 서민 교수가 서민의 이 분파 타파 이 칼럼을 써요. 2주에 한 번씩. 그래서 왜 운동권 정치인을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청산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쭉 정리하고 있어요. 사례를 통해서. 이걸 보면 야, 이게 운동권이 맞는지 386이 맞는지 참 기가 막힌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간단하게 해서 제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북한의 포격 도발입니다. 연속 3일간 이루어졌는데요. 자, 이거는 우선 도발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요. 시간은 이제 5월 6일, 7일, 5, 6, 7 연속 3일간이고 5일 날은요. 200발을 쏘았어요. 자, 몇 시에 쏘았느냐? 오전에 쏘았습니다. 아침 9시에서 11시까지. 그리고 이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후 3시부터 40분간에 걸쳐서 200발의 보복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인 6일 날에는요, 북한이 60발을 쏘아시켰는데, 이것은 오후 3시부터 4시 사이입니다. 그리고 7일 날은요, 바로 이제 오늘이죠. 오늘은 이제 4시부터 5시 사이에 쏘았는데, 오늘은 이제 90발을 쏘았어요. 그래서 도합 350여 발을 쏘아댔고, 우리는 이제 첫날 딱 200발만 보복 응징 사격을 했죠. 자, 이게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복 응징 사격을 한 것은 현 시원식 장관 특징이 뭐죠? 즉강 끝, 즉시. 그러죠? 강력하게. 그리고 끝까지 끝장을 내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야, 즉강 끝을요. 이게 이제 김여정이가 요거를 갖다가요. 야, 이거 참 입에 담기가 참 어려울 정도인데 이거를 말을 싹 바꿔서 지금 거꾸로 우리한테 되돌려주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 김여정이가 또 이 담화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연속 3일간 이거 하는 이유는 가장 크게는요. 우선 총선과 관련해서 남남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원칙에 입각한, 그렇죠? 그리고 힘의 우위에 입각한 대북 정책과 전략 이거 싹 바꾸게 해야 되겠다. 그리고 현재 윤석열 정부는 확고하게 북한을 딱 주적으로 설정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국방 백서에도 딱 써있어요. 요것도 좀 바꾸겠다는 계산이 깔려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특히 시간상으로 보면 2023년도 작년도에 한미일 관계가 완전히 봉원 플러스 알파로 갔어요. 자, 이 알파로 가게 된 결정적 사례는 뭐냐? 바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3개국 정상이 역사상 처음으로 모인 겁니다. 여기에다가 특히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요, 이 쉽게 얘기해서 핵 우산의 실효성, 요거를 담보하기 위해서
지금 확장 억제 전략을 구체화시키는 이 가이드라인과 독트린, 일종의 이제 독트린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 실효성을 제고하는 이 지침을 지금 구체적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핵 협의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말이죠. 김정은이가 지금 현재 언제든지 핵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헌법에까지 명시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일종의 맞대응 전략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유엔의 대북 제재로 인해서 북한 경제가 완전히 지금 쫄딱 망해잖아요. 지금 수년간에 걸쳐서 마이너스 경제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체제 이반 현상, 불만 현상이 나타나요. 왜? 우선 밥을 제대로 못 먹이잖아요. 지금 식량난이 보통 심각하게 하지 않습니까? 유른한 말할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체제 위기로 치닫는 것을 막기 위해서 내부 결속을 이런 도발을 통해서 요것도 노리는 겁니다. 다목적용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 사건과 관련해서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러면은요, 이 자료화면을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은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자, 이게 이제 아주 제일 잘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첫날인데, 200발을 장사꽃하고, 그 다음에 이 등산 끝에서 200발을 NLL 인근에서 쏘았는데, 요때는 우리 쪽으로, 이 포탄의 방향이 말이죠. 포격 훈련이 서남쪽을 향해서 또 이 남쪽을 향해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200발을 쏘아 제낀 겁니다. 자, 이 완충구에서. 그래서 이 5일날 북한이 이 완충구에서 도발을 한 것은 이 군사합의 이후에 16번째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군이 말이죠. 바로 400발을 지금 대응 사격을 하고 있습니다. 대응 사격에 나선 것은 우리 이제 전차, 이 전차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주포, K9 자주포. 요게 이제 우리가 이제 보복 훈련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실제적으로, 자, 요게 이제 전차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포격 훈련을, 실제로 이제 동영상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200발을 포격 훈련을 한 거예요. 자, 요 정도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좀 실감나게 여러분들께서 현장 상황을 그려볼 수 있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정도로 해서, 지금 이제 이 훈련 관계, 이제 도발, 응징 관계가 되겠죠. 자, 그리고 이러한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김여정이가 또 이때는 또 나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여정이가 나와서 지금 뭐라고 그랬느냐. 지금 우리가 이제 북한에서 이제 포를 사격해서 도발해 왔다. 이렇게 이제 우리 합참에서 밝히니까 무슨 소리냐? 이거는 실제 포격도 아니야. 그래서 뭐라고 그 얘기를 하냐면요. 김정은이가 말이죠. 그거 가짜 포격 훈련이라 이거예요. 가짜. 자, 그래서 실제로 포를 쏜 게 아니다. 해안포 포성을 모의한 발사용 폭약을 터뜨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해서 우리 군은요. 이거 북한이 이거는 거짓이라고 거짓 주장이다. 그래서 김여정의 이러한 담화는 우리 군의 탐지 능력에 대한 수준이 낮은 심전전의 일환이다. 그리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도발 행위는 즉각 중단하라. 이러한 경고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실제 포격을 해놓고, 그러니까 이제 실제 포격을 해놓고서 남남 갈등을 유도하고, 그리고 우리 군 정보당국의 혼란을 야기해 주기 위해서 이런 거짓말 심리전을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오늘 새롭게 벌어진 상황의 전개다. 자, 이렇게 보여져요.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요 관련해서 이 김여정이가 지금 이제 성명 담화문을 발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해병대는 지금 계속해서 경계 근무를 철저히 하고 있는 상황이다. 자, 그래서요, 이런 지금 이제 상황이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군이 첫날은 대응 보복을 했고요. 둘째 날, 그리고 오늘 보복을 안 한 것은 1대1로 꼭 대응할 필요도 없는 데다가, 자, 북한에서 사격 훈련한 게 두 번째 날은요, 우리 서남쪽으로 향한 게 아니라 측방, 즉 서쪽으로만 쏘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직접 도발 의사가 없다라고 하는 북한 측 주장, 그냥 일종의 훈련에 불과하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받아들인 것이죠. 왜냐하면 지나치게 1대1 대응하고 또 이 2배, 3배로 보복 훈련, 응징 우리가 하다 보면 이게 필요 이상의 군사적인 긴장이 NLL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큰 틀에서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복수의 의도가 깔려 있지만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NLL 인근을 갖다가 집중적으로 그 도발하려고 하는 것은요. NLL을 무력화시키는 것이 하기 위한
즉, 그 NLL을 무력화시켜가지고 NLL 선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북한이 주장하는, 별도의 이 경제 수역을 지금 아래로 좀 많이 내려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해상 이 경계선을 갖다가 자기네들의 경계로, 우리 한국이 받아달라. 예. 요러한 압박을 가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 이렇게까지 이제 해석이 되는 대목이다. 자, 이 정도면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번 도발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이제 좀 아주 간략하지만은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핵심 내용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김여정의 담화 중에 이제 이번에 130mm 해안포의 포성을 모의한 발파용 폭약 60회 터뜨렸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무리들의 반응을 주시했다. 그래서 대한민국 군부 깡패들의 실제 탐지 능력을 떠보고 불보듯 뻔한 억지 주장을 펼 놈들에게 개망신 주기 위한 기만 작전이었다. 그러면서요, 야, 이거 참 김여정 담화면 골 때립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예,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말이죠, 우리가 즉강 끝이라고 했잖아요. 즉강 끝. 근데 이 즉강 끝을요, 야, 이거를 이제 즉각 강력히 끝까지 한다요. 즉서는 즉은 즉사. 예, 즉사. 제가 이거 감히 아니라 차마 이거 인용하기가 참 뭐해서 아주 참 더러운 그런 김여정의 반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김여정의 이러한 이 대남 성명, 참 이거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요, 이제 서양,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NLL에서의 이 북한의 이제 경계선은 뭐냐, 서해 경비 개선이라고 그래요. 이 서해상에서의 경비 개선, 경비 개선을 관철시키기 위한 하나의 명분 축적용 도발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어차피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김여정 담화에 나와 있는 즉강 끝에 대한 반발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이 즉강 끝인데요. 즉은 즉사, 그리고 강은 강제 죽음, 그리고 끝이 끝장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즉강 끝을 자기네들의 이제 조어로 만들어놨어요. 이거 참 심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선일보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해병대가 해병됐다. 이 얘기는요, 요즘 북한의 이제 NLL 인근에 대한 도발에 대한 우리 해병대 요원들의 강한 응징과 보복, 요 훈련을 한 걸 보고, 역시 해병대 했다. 이런 제아의 칼럼을 쓰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해병들의 대북 응징 보복 사격에 대한 자신감, 그리고 이제 고마움, 그죠? 그리고 이제 자세에 대한 높은 평가, 이런 걸로 지금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우선 자료화면을 통해서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이제 9.19 군사합의 이전에 2016년도죠. 이 백령도에서 발칸 야간 사격 훈련을 하는 모습이 되겠고요. 요거는요, 이번에 이제 보복 응징 훈련을 할 때 포탄을 삽입하는, 포탄을 장진하는 사진이 되겠고, 요거는 이제 아까 우리 K9 자주포에서 포격 훈련을 하는 이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이제 이 NLL 인근의 이 백령도, 이게 이제 어느 정도나 가깝냐? 북한의 장산권에서 113.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그러니까 긴장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 되는 것이고요. 요건 이제 해병대가 지난번 국군 행사 때 시간기는 돌격, 이 상륙 장갑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상륙 돌격 장갑차, 상륙이 맨 앞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거를 보시면 보시면 이제 이 해병대 참 믿을만하다. 이게 이제 달력인데요. 금년도 11월 달 달력에 요런 지금 우리 이제 해병대 당시 그러니까 2010년도 11월에 이제 연평도 포교에 있었는데, 그때 지금 이 불길이 쳐솟는 이 상황에서도 이렇게 불길이 솟았잖아요. K9 자주포로 위에 올라타서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이 사진. 그러니까 이제 2024년도 달력에 2010년도
연평도 포격 당시 사진을 갖다가 게재하면서 이 경계 심리를 강화시키고 있는. 자, 그래서 이런 걸 보면은 역시 해병대가 해병대 했다. 요게 이번 이제 보복 훈련을 계기로 해서 평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게 요 내용을 조금 이제 몇 가지만 좀, 여러분들께 좀 자세하게 이 기사를 갖다가 이제 설명해 드리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선요, 전반적으로 이번에 이제 북한에 대한 응징 보복, 요거를 보고 굿 안팎에서 역시 해병대다. 그래서 해병대가 해병대 했다. 이 얘기는 해병대가 해병대답게 대북 응징 보복, 이 훈련을 제대로 했다. 요거를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해병대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해병대는요, 그야말로 북한의 턱 및 비서와 같은 전략적 요충지인데, 백령도와 연평도, 요거를 사수하고 있다. 그래서 정예부대 중에 최정예부대가 이 해병대인데, 북한 4군단은요, 병평주로 펼쳐져 있는 옹진반도, 그리고 서북도세 해안포, 야포, 방사포 등을 이 해안철벽 굴 속에다가 딱 쫙 깔아놓고 백령도하고 연평도를 겨누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해병대는요, 연평도, 백령도를 사수하고 있는데 수적으로 굉장히 열세다. 그리고 뒤에 이제 북한은 이제 뒤에 병풍도처럼 딱 깔아놓고 있지만은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연평도, 백령도는 완전히 바다밖에 하나도 없다. 육지가 이제 전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위험성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또 북한, 한국 본토보다도 북한 본토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겁니다. 내력. 예. 그래서 북한이 호시침침 노리기, 탐탐 노리기 때문에 우리 해병대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대응 포격 아주 늠름하게 굉장히 좀 완벽하게 해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해병대가 완벽하게 이렇게 해내다 보니까 결국 이제 해병대가 해병대 했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월 달 달력에 2010년도 연평도 포격, 요 사진을 갖다 걸어놓은 것도 바로 이제 잊지 말자. 예, 잊지 말자. 자, 그리고 이제 그 달력 맨 아래에는요, 간결하게 7글자가 쓰여 있는데, 호국 충성 해병대. 예,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 해병대 자긍심을 굉장히 자극하는, 그리고 이제 또 해병대 이런 대북 경계임, 그렇죠? 요거를 높이 평가하는 칼럼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이거를 말씀드려놓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들, 자, 요거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제 유군일 칼럼니스트, 이제 뉴 데일리 신문인데요. 여기에다가 내놓고 있는 게 김정숙에 대한 한동훈의 90도 절, 더 이상 경멸당하지 마라. 이런 요지로 되어 있어요.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는데요. 자, 그러면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끌었던 대한민국, 그리고 김구등이 이끌었던 제3노선 중간파, 그리고 김일성의 북한의 인민공화국, 과연 누가 역사적으로 볼 때 옳았느냐? 이게 당연히 이제 이승만 대통령의 성공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군일 이 칼럼 주표는요, 6.25를 갖다가 제1한국전쟁, 그리고 이번 총선을 갖다가 제2한국전쟁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 서울도 4.20처럼 함락당할 위험이 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 칼럼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번 40 총선의 의미는요, 지금 이번 이 싸움은요, 자유민주국가의 여야 정쟁이 아니라 보수 진보 경쟁도 아니고, 이 싸움은 제2의 한국전쟁이다. 그래서 제2의 한국전쟁과 동시에 제2의 베트남 전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싸움에서 지면 75년에 4.20 함락에 이어서 24년도에도 서울 함락이 온다. 자, 그래서 올해로 79년째의 전쟁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왜? 지금 이제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요, 45년의 다리로 해방 정부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50년 전쟁이 아니라 50년 6.25 전쟁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45년도 해방 정부에서부터 시작됐으니까 79년째 전쟁이 되는데, 그때 이승만은 대한민국을 세우자 했고, 북한 김일성이는 인민공화국을 세우자고 했어요. 자, 그런데 김구, 김규식, 조소왕, 그 다음에 엄양섭, 이런 중간파는 이도저도 아닌 제3의 노선을 자처하면서 실은 자유대한민국 건국을 갖다가 남한 단독정부 수립이라는 말로 반대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이승만을 저버리고 김일성과 통일전선을 만들었고 구성했고, 김일성은 50년 6월 25일 날 탱크를 보고 남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3노선 따위는 연기처럼 이제 사라지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윤석열 한동훈 늘 향한 이제 공갈 이런 제목으로 그래서 오늘날 제2의 한국 전쟁에서도 거의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과민이겠느냐. 결과는 밀수인데 하지만 40총선을 100일 앞둔 이 시점의 상황은 제1의 한국 정제 때와 비슷하다. 오늘을 기회주의 중간파도 그리고 윤석열 한동훈을 치면서 이재명 살리기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 기회주의 중간파는 전추적 자유 레지스탕스 저항운동을 극단적이라고 명예훼손하고 그러면서 윤석열 한동훈에게는 이렇게 공갈친다. 너희들 우리말 듣고 살래? 듣지 않고 죽을래? 까불면 김건희 특검이다. 그리고 이른바 선병 자유 보수 우파는 극우다. 그것으로 중도 확장이 될까? 그래서였는지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너무 여리게 나간다는 평판이 있다. 아주 조금만이라도 더 지켜볼 여지는 없을까? 이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이 결론 깔보면 당한다. 그래서 2018년도 방한 김여정의 오만함을 잊었느냐? 자, 그래서 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묻는데 김대중 100년 행사 현장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김정수에게 90도 절을 했을 때 그녀의 반응이 어땠더냐? 슬쩍 보는 척하더니 그냥 못 본 채 지나쳤다. 바로 이거 아니냐? 그래서 구표 들어가는 자에게는 신경이 쏟이지 않는 법이다. 반면에 자유보수 우파 이런 표는 우수수 떨어져 나갈 것이다. 이게 세상을 이치고 망한 다음에 버나드 쇼의 묘비명처럼 어영부영하다가 이 꼴 될 줄 알았다라고 개탄들 때는 이미 늦으리. 그래서 가마는 존경과 권위의 산물인데 이게 산토끼 일부라도 끌어오르는 정도다. 경매를 받았다가는 김정숙의 시선은커녕 집도끼도 다 날아난다. 자, 이렇게 지금 이제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난입자들에게 쉽게 뚫리는 용산도 깔벤 탓이다. 이런 그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청자 여러분,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저의 심야 방송 항상 많이 시청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